사실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해달라는 이 국회 청원이 아까 보니까 116만 명을 넘어섰던데 116만 몇 명인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네. 체크를 해드려야죠. 지금 시간이 12시 8분인데요. 116만 7,660명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고백 하나 해도 됩니까? 네, 고백. 지금 한 10번째 들어갔는데 저는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 뛰다 보니까 대기 기다릴 수가 계속 없잖아요. 줄여서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80만 대 보다가 100만 명째 한번 할까 들어갔더니 또 한 2시간 1시간 가까이 기다리라고 그래요. 또 손님 만나고 오면 또 기다리라고 그래서 저는 아마 200만 명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현상도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가 이렇게 또 촛불 든 광장의 시민도 있지만 분명 지금도 있지만 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청원으로 네. 또 국민들 뜻이 이 촛불이 켜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아무리 망국의 길로 가는 무능한 정부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좀 네네. 지혜로운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헌국회 이후에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국회를 찾아간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제가 통계상 보니까 1시간에 3,000명? 네. 꼴 1분에 한 30명씩 대기 시간이 이제 한두 시간씩 네.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속도 네. 또 여론의 흐름이면 200만, 300만, 글쎄 500만 저는 이게 머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모르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고 엄청 많으세요. 예.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대단하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새로운 물론 현장에서 지금 촛불 집회 나오는 분도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촛불 혁명, 촛불 운동, 탄핵 운동 하고 있다 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나경원 의원은 뭐 개딸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탄핵 사유가 명백한 뭐 위법한 또 위헌적인 게 있어야 되지 탄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원래 무능해서 그렇다 치고 네. 나경원 정도면 정치를 좀 오래 한 분 아닙니까? 그럼요. 학습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이 행동하는 시민들이 어떨 때 분노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기 시간 이 바쁜 이 시대에 거기에 서명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엉망이지만 정당의 주요 지도자도 인식이 저렇게 미천하니 가슴 아픈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상의 지금 심리적 탄핵 돌입한 거잖아요. 심리적 탄핵. 네. 이게 이제 탄핵이 이 100만 명에서 지금 200만, 300만 이렇게 가게 되면 법적 탄핵 단계로 지금 접어드는 과정일 텐데 이게 그 촉매제가 네. 결정적인 촉매제가 이제 최혜병 특검,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 네. 이런 것들이 되면서 대통령실 무슨 구체적 불법이 없어서 네. 뭐 위반 사례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창피한지 몰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특검의 과정에서 뭐 하여튼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100만 명 이상의 이 탄핵 서명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과거처럼 그냥 일종의 뭐 나경원 의원은 개딸이라 했다는데 네. 야 대한민국에 개딸이 100만 명이 넘고 대기하고 있는 개딸도 또 저렇게 많다면 아이고 그런 정당이 얼마나 배부른 정당이고 네.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정당이겠어요. 이게 참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SNS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야당 뭐 비판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당 쪽에서 오히려 탄핵 얘기가 나오고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런 다툼이 있는 과정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당에서 오히려 탄핵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당해봐서. 네, 그때도 설마 하다 그렇죠,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때 이상으로 네. 거의 경제 파탄, 경제 폭망의 민생 파탄에 또 뭐 부자 감세 등 각종 그 실질적인 삶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커지기 때문에 진짜 지금
뭐 늘 경제가 어렵다 했지만 제가 지금 그 선거 운동하면서 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작은 사무실이 광주 상무지구 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시의회나 시청 옆이에요. 네. 그럼 그 식당가가 얼마나 붐벼야 돼요. 아 그럼요. 번화가인데. 제가 점심 때 가면 예. 저하고 우리 같이 있는 그냥 단 한 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도 못 하겠어요. 밥 먹으러 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요새 많이 힘드신가요? 이렇게라도 물어보죠. 예. 예. 어지간히 힘들어야 물어보죠. 아. 만약 물어보는 자체가 너무 우문이 될 것 같아서 네, 못 물어볼 네. 만큼 정말 피눈물 나고 있거든요. 임박했다 싶어요. 광주도 지금 3년 남은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렇죠. 도처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예. 희망을 줘야 된다. 희망을 줘야 된다. 반사이익에 기대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선 때 돌이켜 보면 조국 혁신당이 뭐 돌풍 일으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선명성. 그렇습니다. 3년 너무 길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호남 민심도 많이 또 사로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도 조국 혁신단대로 뭔가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은 이 진보 진영의 맏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의 네. 맏형 개혁 세력이 함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말 개혁하는 모습, 달라질 모습을 또 보여야 된다. 네. 이 한복판에 지금 강현 대표가 있어요. 저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네. 특히 호남에서는 이제 경쟁 상대가 생겼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혁신하면 민주당으로. 그래서 제가 광주 정치 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되겠다 했던 것은 이런 어떤 이제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실력으로 오히려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 염증을 느낀 사람. 특히 소수 진보 정당에도 염증을 느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민주당이 다 끌어올려면 가장 선명하고 날카롭고 속도감 있는 이재명식 정당, 이재명식 민주당의 완성표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네.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고 또 그 풀뿌리인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그런 모델이 나와줘야 네. 이제 그래서 저는 혁신하면 민주당이다 이렇게 등치될 수 있도록 혁신한 민주당이다. 구체적 사례를 내줘야 됩니다. 덩치가 아주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선 전에는 21년 그때 대선 때는 13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대선 이후에 지금 245만 명이기 때문에 와, 당원의 숫자가 그렇죠.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가장 숙성된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광주의 정치혁명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정치혁명을 넘어서 세계사적인 하나의 예시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민주당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 정도 그 당원 수가 이렇게 많은 정당이 드물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어쨌든 타 당을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다운 정당의 유일한 정당으로 네. 한번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싶습니다. 정당다운 정당, 유일한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고 네. 나아가는 그 증거가 강의원 대표의 광주시당 위원장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참 지금 상황이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국제 정세도 녹록치가 않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대로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걸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정신 차리게 하는 그 역할이 야당 역할이 제일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뭐 국회에선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 그 뒤에 당원들이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네.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시당이 될 수 있을지 네.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앞서 싸우는 뭐 이른바 전투 병력이 있다면 뒤에서 병참을 또 책임지는 맞습니다. 후방 전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국회에는 공천혁명을 통해서 다수의 의원들을 모셨잖아요. 네, 네. 가서 잘 싸워라.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네. 완성해라. 나아가서는 또 하나가 집권의 발판을 잘 구축해라. 집권의 발판을 네. 구축해라. 그래서 그냥 이전 투구하는 정당의 모습에서 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당원들이 그런 염한 가운데 공천혁명 통해서 네. 정말 총선 전만 해도 민주당 무너진다고 얼마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뭐 여러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때 네. 우리 더민주연구 혁신위는 끊임없이 현장을 돌았거든요. 한 명 한 명 눈물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네. 그리고 당 대표 가지고 무슨 사법 리스크니 뭐니 네. 이런 당내 분란 없이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선으로 가서 이 망국의 길로 걷고 있는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우리가 반드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러려면 당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풀뿌리 정당에서의 그 시도당 지역위원회 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네. 정말 저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사활을 걸어야 네. 된다. 그래서 그럴 때가 왔다. 예. 오늘 그 대표님과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정말 네. 정당, 특히 이 시도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건 또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 정당의 변화,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서 혁신을 해야 될지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 결과로 민주당이 보여줄지 네. 이건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달 남아 있는데 다음에 뵐 때는 살이 더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걱정 중인데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쭉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가 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는 소신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입니다. 민주주의란 마이크를 독점한 소수로부터 마이크를 회수해서 마이크 한번 쥐어보지 못한 위대한 평민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의 민주당, 네. 마이크를 독점한 소수 엘리트들, 특히나 배지들 중심의 당 운영이 아니라 네. 그런 봉건적 운영이 아니라 당원 중심, 당원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줘서 당원들의 그 수기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중정당으로 대전환, 이게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해법입니다. 내부 혁신 통해서 혁신하면 민주당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싶고요.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대안이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민주연구 혁신회의도 지난 1년과 같은 자세로 이재명 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그 최전선에서 개막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정책 생산의 주체로 당원들을 세우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